신부 집안이 좀 평범하네. 준호가 왜 저런 집안이랑. 결혼식에서 무시당한 며느리, 친정엄마의 놀라운 신분,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웨딩홀, 수백 명의 하객들이 모인 가운데 김서연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걷고 있었다. 32살의 그녀는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어야 했다. 재벌 2세 박준호와의 결혼.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결혼이었다. 하지만 서연의 미소 뒤에는 불안함이 숨어 있었다. 예식장 왼쪽에 앉은 친정 가족들은 소박한 옷차림이었고 오른쪽 시댁 쪽은 화려한 드레스와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들로 가득했다. 그 대비가 너무도 선명했다. 서연은 뒤를 돌아보았다. 엄마 정옥이 소박한 한복을 입고 앉아 있었다. 65의 나이에도 단정한 자태였지만 주변의 화려함에 비하면 초라해 보였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서연은 시댁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다. 특히 시어머니 윤명희의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 친정 쪽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예식이 끝나고 양가 상견례가 있었다. 명희는 정옥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억지로 지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어머님 반갑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존중이 없었다. 피로 연장으로 자리를 옮겼을 때 시댁 친척들이 모인 테이블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신부 집안이 좀 평범하네. 준호가 왜 저런 집안과 결혼했을까? 사랑이라도 결혼은 못 맞춰야 하는데. 서연은 그 소리들을 들으며 미소를 지어야 했다. 신부가 울면 안 되니까. 화장실에서 잠시 혼자가 된 서연은 거울을 보며 눈물을 참았다. 괜찮아. 오늘만 지나면 괜찮아.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명희는 친정어머니 정옥에게 다가왔다. 어머님, 앞으로 서연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정옥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명희는 돌아서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저런 촌스러운 분이 친정어머니라니. 그 말을 서연이 들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신랑 준호는 아내의 창백한 얼굴을 보았지만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다.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서연은 거짓말을 했다. 결혼식 첫날부터 거짓말을 해야 했다. 저녁이 되어 신혼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 서연은 침대에 앉아 엄마를 떠올렸다. 평생 자신을 키우느라 고생한 엄마. 단정하고 품위 있는 엄마였는데 오늘 시댁 사람들에게는 그저 촌스러운 시골 아줌마로 비쳤다. 서연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다. 준호는 아내가 우는 줄 모르고 샤워를 하고 있었다. 그는 착한 남자였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늘 약했다. 재벌가의 차남으로 태어나 늘 형과 비교당하며 자랐고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써왔다. 그래서 어머니를 거스를 수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갔다. 명희는 며느리를 보더니 첫마디가 이것이었다. 서연아, 앞으로 우리 집 며느리답게 행동해야 해. 겉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네, 어머님.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울고 있었다. 결혼 후 한 달이 지났다. 서연의 신혼생활은 생각했던 것과 달랐다. 준호는 바빴고 시댁 식구들은 사사건건 간섭했다. 특히 시어머니 명희의 무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어느 날 시댁 가족들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 명희는 서연이 차린 음식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역시 배운 게 달라서 그런지 음식이 우리 집 스타일이 아니네. 시아버지 박동철은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했고 준호는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말을 못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었다.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식사 후 명희는 서연을 불러 거실에 앉혔다. 서연아, 내가 우리 집에 시집 왔으니까 우리 집 수준에 맞춰야 해. 친정이 어떻든 간에 이제는 박씨 집안 며느리야. 네, 어머님. 그리고 말이야, 너희 친정 어머니가 가끔 전화하시던데 너무 자주 연락하지 마. 시집간 딸이 친정만 찾으면 시댁에서 뭐라고 하겠니? 서연은 가슴이 답답했다. 엄마와의 연락마저 제한하는 것이었다. 어머님, 제가 그렇게 자주 연락하지 않아요. 그래도 조심해. 친정 의지하는 며느리처럼 보이면 안 돼. 명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연의 마음에 상처를 냈다. 한편 시댁에서는 친척들이 모이는 모임이 자주 있었다. 그때마다 서연은 며느리로서 시중을 들어야 했다. 어느 날 시댁 친척 모임에서 시누이 박지은이 서연에게 말했다. 옳게, 우리 엄마 기분 맞춰드려야 해. 엄마가 화나면 집안이 시끄러워지거든. 알아요, 언니. 그리고 친정 자랑 같은 거 하지 마. 엄마가 제일 싫어하시는 게 그거야. 서연은 한 번도 친정 자랑을 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친정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했다. 시댁 사람들이 은근히 깔보는 눈빛을 보내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시댁 친척 중 한 명이 물었다. 서연이 친정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명희가 대신 대답했다. 그냥 평범하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평범하다는 말이 마치 별 볼 일 없다는 뜻처럼 들렸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엄마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혼자서 서연을 키우며 대학까지 보냈다. 엄마는 서연의 자랑이었는데 여기서는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치부되고 있었다. 밤이 되어 신혼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준호에게 말했다. 여보, 어머님이 저한테 너무 심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엄마가 원래 좀 까다로우셔.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제 친정까지 무시하시잖아요. 그건 엄마가 좀 보수적이셔서 그래. 이해해줘. 준호는 아내를 위로하려 했지만 어머니 편을 들고 있었다. 서연은 남편에게도 기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서연은 엄마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다음 날 서연은 친정을 방문했다. 엄마 정옥은 딸을 보자마자 알아챘다. 서연아,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엄마. 그냥 보고 싶어서 왔어요. 표정이 안 좋은데. 시댁에서 힘든 일 있니? 아니에요. 다들 잘해주세요. 서연은 거짓말을 했다. 엄마가 걱정할까봐. 정옥은 딸의 거짓말을 알았지만 더 캐묻지 않았다. 대신 따뜻한 차를 내주며 말했다.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 엄마는 내 편이야. 알아요, 엄마. 서연은 엄마 품에 안겨 울고 싶었지만 참았다. 결혼한 사람이 친정에 와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생각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시댁에서 인정받는 날이 올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저 견디는 수밖에 없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다. 서연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다. 시어머니의 무시는 계속되었고 남편은 여전히 어머니 편이었다. 서연은 점점 지쳐갔다. 어느 날 명희는 친구들과 함께 강남의 유명 백화점 문화센터를 방문했다. 고전 미술 강연이 있는 날이었다. 명희는 미술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자신의 교양을 과시하는 것을 좋아했다. 오늘 강연하시는 분이 유명한 미술 복원 전문가래. 친구가 말했다. 강연장에 들어서자 단상에 한 여인이 서 있었다. 단정한 옷차림의 우아한 자태. 명희는 그 여인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다.
서연의 친정어머니 정옥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고전미술재단 이사장 정옥입니다. 정옥의 소개에 강연장은 박수로 가득 찼다. 명희는 믿을 수 없었다. 저 여자가 재단 이사장? 결혼식 때 보았던 그 소박한 아줌마가? 오늘은 조선시대 회화복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옥의 강연은 전문적이고 깊이가 있었다. 명희는 멍하니 듣고만 있었다. 강연이 끝난 후 사람들이 정옥에게 몰려들어 명함을 주고받았다. 명희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정옥은 모든 사람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 품위와 우아함은 결혼식 때와는 전혀 달랐다. 아니,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명희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것이었다. 명희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내가 그동안 무시했던 사람이 저런 대단한 분이었다니. 명희는 자신의 판단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깨달았다. 집에 도착한 명희는 남편 동철에게 말했다. 여보, 오늘 백화점에서 서연이 엄마를 봤어. 그래, 뭐 하시던데? 강연을 하시더라고. 한국고전미술재단 이사장이시래. 동철도 놀랐다. 뭐라고? 그 유명한 재단? 그래, 나도 믿기지 않았어. 명희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다. 결혼식 때부터 지금까지 서연의 친정을 무시하고 깔본 것들이 떠올랐다. 특히 서연에게 친정 자랑하지 말라고 했던 말들이 부끄러워졌다. 다음 날 명희는 인터넷으로 정옥에 대해 검색했다. 놀라운 경력들이 나왔다. 파리 루브르 박물관 한국관 자문위원, 국제미술복원협회 이사, 수많은 국가문화재 복원 프로젝트 책임자. 명희는 검색 결과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명희는 중얼거렸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서연에게 그동안 얼마나 상처를 줬을까. 명희는 서연에게 전화하려다가 멈췄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미안하다는 말로 충분할까? 아니, 그 말로는 부족했다. 명희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쳐야 했다. 그날 저녁 준호가 부모님 집에 왔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준호야, 엄마가 너무 큰 실수를 한 것 같아. 무슨 실수요? 서연이 엄마에 대해서 내가 너무 몰랐어. 명희는 아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준호도 놀랐다. 장모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응.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 그동안 내가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모르겠다. 명희는 후회스러웠다. 준호는 어머니의 표정을 보며 생각했다. 그럼 서연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며칠 후 명희는 정옥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친구를 통해 들은 이야기는 더욱 놀라웠다. 정옥은 젊은 시절 가난한 화가였던 남편과 결혼했다. 남편은 재능은 있었지만 돈은 못 벌었고 정옥은 그를 지극정성으로 뒷바라지했다.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정옥은 혼자서 어린 딸 서연을 키워야 했다. 남편이 남긴 그림들을 팔아보려 했지만 아무도 사주지 않았다. 가진 것이라곤 딸 하나뿐이었다. 그때 정옥은 남편의 그림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미술 복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밤에는 딸을 재우고 낮에는 일하며 틈틈이 미술 복원 기술을 독학했다. 처음에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다. 동네 사찰의 낡은 불화를 무료로 복원해주면서 실력을 쌓았다. 그 실력이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정옥은 한국을 대표하는 미술 복원 전문가가 되었다.
유럽의 유명 박물관에서도 그녀를 초청했고 국내 주요 문화재 복원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활동했다. 하지만 정옥은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다. 딸에게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엄마로만 보였다. 왜 숨기셨어요? 명희의 친구가 물었다. 정옥 선생님은 조용히 사는 걸 좋아하신대요. 화려한 건 싫어하시고 그냥 자기 일에 집중하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딸 결혼식에도 그렇게 소박하게 오셨구나. 맞아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걸 불편해하신대요. 명희는 정옥의 삶을 알면 알수록 부끄러워졌다. 자신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중요하게 여겼는데 정옥은 진짜 실력과 인품을 갖춘 사람이었다. 명희는 자신이 얼마나 속물적이었는지 깨달았다. 한편 박씨 집안의 회사가 위기를 맞았다. 동철이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 회사가 투자 사기에 연루된 것이었다. 투자받기로 한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회사는 순식간에 위기에 빠졌다. 명희는 남편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며 불안해했다. 여보, 어떻게 하면 좋겠어? 글쎄, 다른 투자자를 찾아봐야 하는데 쉽지 않아. 동철은 한숨을 쉬었다. 우리 집안이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는 거야? 최악의 경우엔 그럴 수도 있어. 명희는 충격을 받았다. 평생 부유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런 위기를 맞을 줄은 몰랐다. 며칠 후 동철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다. 박 사장님, 저는 아트재단 인베스트의 김이사라고 합니다. 아, 네. 무슨 일이시죠? 사장님, 회사 상황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투자를 검토해보고 싶은데요. 정말요? 어떻게 저희 회사를? 저희 재단 이사장님께서 추천하셨습니다. 동철은 궁금했다. 실례지만 이사장님이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한국고전미술재단의 정옥 이사장님이십니다. 동철은 전화를 받고 있던 손이 떨렸다. 서연의 친정어머니가 자신들을 도와주려는 것이었다. 동철은 급히 명희를 불렀다. 여보,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서연이 장모님이 우리 회사를 도와주시려는 것 같아. 명희는 할 말을 잃었다. 그동안 자신들이 무시하고 깔봤던 사람이 위기에 처한 자신들을 도와주려는 것이었다. 명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내가 뭘 한 거지? 후회와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동철도 비슷한 심정이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날 밤 명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정옥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결혼식 때 소박한 한복을 입고 조용히 앉아있던 모습, 자신의 냉소적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미소 짓던 모습,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며칠 후 정옥과의 미팅이 잡혔다. 동철과 명희는 긴장한 채 약속 장소인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명희는 화장을 여러 번 고쳐하며 불안해했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 진심으로 사과하는 수밖에 없지. 동철이 대답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정옥이 이미 와 있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우아한 자태는 결혼식 때의 소박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아니, 원래 이런 분이었는데 자신들이 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명희와 동철은 정옥 앞에 앉았다.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정옥이 먼저 인사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명희는 목소리가 떨렸다. 정옥은 차분하게 말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투자사를 소개해 드리려고요. 그게 정말 감사합니다. 동철이 고개를 숙였다. 사실은 저희가 사돈 어르신께 죄송한 일이 많았습니다. 명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결혼식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무례하게 대해드렸습니다. 정옥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저희가 사돈 어르신을 너무 몰라뵀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명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서연이에게도 너무 심하게 대했습니다. 동철도 고개를 숙였다. 며느리가 아니라 우리 딸처럼 대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무시하고 깔봤습니다. 정옥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도 서연이가 시댁에서 힘들어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서면 서연이가 더 힘들어질까봐 참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명희가 울먹였다. 앞으로는 달라지겠습니다. 서연이를 진짜 딸처럼 대하겠습니다. 사람을 겉으로만 보면 진짜 귀한 걸 놓치게 되지요. 정욱이 담담히 말했다. 저는 화려한 것보다 조용한 삶이 좋아서 제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무시당할 이유는 아니었죠. 명희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깨달으셨으니 다행입니다. 정욱이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 서연이를 사랑해주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와 동철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식사가 끝난 후 정옥은 투자사 대표를 소개해 주었다. 회사는 정옥재단과 오랜 협력 관계에 있는 곳이었다. 정옥 선생님의 추천이니 믿고 투자하겠습니다. 투자사 대표의 말에 동철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회사는 살아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명희는 계속 눈물을 흘렸다. 여보, 나 정말 최악의 시어머니였어.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서연이한테 너무 미안해. 동철도 후회스러웠다. 이제라도 제대로 하자. 서연이를 진짜 딸처럼 대하자. 그날 밤 명희는 서연에게 전화했다. 서연아, 내일 점심 같이 먹을 수 있니? 네, 어머님.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좋은 일로 만나자. 꼭 나와줘. 명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명희와 서연은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명희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서연아, 어머니가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서연은 놀란 표정이었다. 어머님, 내 엄마를 무시하고 너한테도 너무 심하게 했어. 진심으로 사과할게. 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내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이제야 알았어. 그리고 너도 정말 좋은 며느리인데 내가 몰라봤어. 서연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어머님, 앞으로는 진짜 내 딸처럼 대할게. 약속해. 두 사람은 서로 껴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상처가 조금씩 녹아내렸다. 어머님, 저도 잘할게요. 고마워, 서연아. 우리 딸. 명희는 진심으로 서연을 안아주었다. 그날 이후 시댁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명희는 서연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더 이상 무시하거나 깔보지 않았다. 오히려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했다. 동철도 마찬가지였다. 서연을 만날 때마다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어느 날 시댁 가족 모임이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서연이 혼자 시중을 들어야 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명희가 먼저 나서서 음식을 준비했다. 서연아, 너는 앉아있어. 어머니가 할게.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너는 쉬어. 시댁 친척들도 변화를 느꼈다. 명희 씨, 요즘 서연이한테 정말 잘해주시네요. 당연하죠. 우리 며느리인데요. 아니, 우리 딸이에요. 명희의 대답에 친척들은 놀랐다. 예전의 명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식사 중에 한 친척이 물었다.
서연이 친정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전에 평범하다고 하셨잖아요. 명희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제 사돈 어머님은 한국고전미술재단 이사장이십니다. 세계적인 미술복원 전문가시죠. 친척들은 모두 놀랐다. 세상에 그런 분이셨어요? 네,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시죠. 그럼 서연이도 대단한 집안 출신이네요. 그럼요. 우리 며느리 자랑스럽죠. 명희는 진심으로 웃으며 말했다. 서연은 시어머니의 변화에 감동했다. 한편 준호도 변했다. 예전에는 어머니 눈치만 보던 남편이 이제는 아내 편을 들어주었다. 서연아, 그동안 내가 너무 못해줘서 미안해. 괜찮아요, 여보. 아니야. 엄마가 너한테 심하게 할 때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이제는 다 괜찮아요. 앞으로는 내가 너를 지킬게. 약속해. 준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요. 서연은 남편의 진심을 느꼈다. 비로소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았다. 우리 행복하자. 네, 행복해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요. 며칠 후 명희는 정옥을 직접 찾아갔다. 사돈 어른,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세요. 차 한잔 하시죠. 두 사람은 정옥의 작업실에서 차를 마셨다. 작업실에는 복원 중인 오래된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명희는 감탄했다. 이게 다 사돈 어른이 복원하신 거예요? 네, 제 일이니까요. 정옥은 겸손하게 웃었다.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알으셨으니 됐어요. 정옥이 말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제 딸이 무시 닦는 걸 보면서 참기 힘들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서연이가 행복하니까요. 정옥의 미소에는 여유가 있었다. 앞으로 서연이를 진짜 딸처럼 아끼겠습니다. 명희가 약속했다. 그리고 사돈 어른한테도 잘할게요. 제 어머니처럼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서연이 잘 부탁드려요.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날 이후 두 집안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명희는 정옥을 자주 찾아가 미술 이야기를 들었고, 정옥은 명희에게 인생의 지혜를 나눠주었다. 서연은 두 어머니가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어느 날 서연은 정옥재단에서 일을 돕기 시작했다. 명희의 제안이었다. 서연아, 내 엄마 재단 일 좀 도와드려. 너도 미술에 관심 있잖아. 정말 제가 해도 될까요? 당연하지. 내 엄마도 좋아하실 거야. 서연은 재단에서 전시 기획과 행정 업무를 도왔다. 엄마와 함께 일하면서 엄마의 진가를 더욱 깊이 알게 되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면서도 늘 겸손하시잖아요. 겸손이 아니라 당연한 거야.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니까. 정옥의 말에 서연은 깊이 공감했다. 그리고 시어머니 명희가 변한 것도 엄마의 이런 태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진정한 품격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다. 서연은 임신을 했다. 명희는 며느리의 임신 소식에 누구보다 기뻐했다. 서연아, 정말 축하해. 우리 집에 새 생명이 온다니. 감사해요, 어머님. 몸조리 잘해야 해. 어머니가 다 챙겨줄게. 명희는 정말로 서연을 극진히 돌봐주었다. 몸에 좋은 음식을 직접 만들어 가져다 주고 병원 검진에도 함께 갔다. 서연은 시어머니의 변화에 감사했다. 어머님,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돼요. 뭐라는 거야? 당연한 거지. 내가 우리 집 며느리잖아. 아니, 내 딸이잖아.
정욱도 딸의 임신을 축하했다. 서연아, 엄마가 정말 기쁘다. 엄마, 저도요. 건강하게 나아야 해. 엄마가 도와줄게. 네, 엄마. 두 어머니는 서연을 위해 함께 협력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어느 날 명희와 정욱은 함께 베이비 용품을 사러 갔다. 사돈 어른, 이거 어때요? 좋네요. 아기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하게 쇼핑을 했다. 주변 사람들은 사이좋은 두 어머니를 보며 미소 지었다. 사돈 어른, 그동안 제가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명희가 말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요. 이제는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속물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사람은 실수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정욱이 부드럽게 말했다. 중요한 건 깨닫고 변하는 거죠. 사돈 어른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고맙습니다. 사돈 어른의 너그러움에 감사드려요.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준호도 아버지가 되는 것에 설렜다. 서연아, 우리 아기가 어떻게 생겼을까? 글쎄요. 당신 닮으면 좋겠어요. 아니야, 너 닮으면 좋겠어. 너처럼 착하고 예쁘게. 준호는 아내를 안아주었다. 고마워, 여보. 나와 결혼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서연이 대답했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행복해요. 나도야. 우리 계속 행복하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어려운 시간을 함께 이겨낸 만큼 더 단단한 부부가 된 것 같았다. 몇 달 후 서연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명희는 손주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세상에, 우리 손주 봐라. 얼마나 예쁜지. 어머님, 안아보세요. 아이고, 우리 손주.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줄게. 정욱도 외손자를 보며 행복해했다. 우리 서연이가 엄마가 됐네. 엄마,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너는 착하고 강한 아이니까. 정욱은 딸을 꼭 안아주었다. 엄마가 항상 옆에 있을게. 병실에서는 두 할머니가 손주를 두고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사돈 어른, 아기가 우리 집안을 닮은 것 같지 않아요? 아니에요. 우리 집안을 더 닮았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았다. 그 모습을 본 서연은 행복했다. 엄마,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서연이 말했다. 두 분이 사이좋게 지내주셔서 제가 제일 행복해요. 우리야말로 고마워, 서연아. 명희가 대답했다. 내가 우리 집에 와줘서, 그리고 이렇게 예쁜 손주도 낳아줘서. 정욱도 덧붙였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다. 아기는 건강하게 자라 이제 돌을 맞이했다. 서연과 준호는 성대한 돌잔치를 준비했다. 예식장에는 시댁, 친정, 그리고 정욱의 재단 사람들까지 모두 모였다. 1년 전 결혼식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명희는 돌잔치 준비를 직접 도왔다. 서연아, 이건 여기 놓으면 좋을 것 같아. 네, 어머님. 센스가 좋으세요. 우리 손주 돌잔치인데 잘해야지. 명희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준비했다. 예전처럼 며느리에게 간섭하거나 무시하지 않았다. 돌잔치가 시작되었다. 사회자가 양가 부모님을 소개했다. 신랑 어머님 윤명희 여사님과 신부 어머님 정욱 이사장님을 소개합니다. 정욱이 단상에 오르자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명희는 자랑스럽게 정욱 옆에 섰다. 오늘 이렇게 기쁜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욱이 인사말을 했다. 우리 서연이와 준호가 이렇게 예쁜 아기를 낳아줘서 정말 기쁩니다. 하객들은 다시 박수를 쳤다. 명희도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박준호의 어머니 윤명희입니다. 명희가 말했다. 사실 고백하자면 처음에 저는 며느리를 제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하객들이 조용해졌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진짜 품격이더라고요. 명희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제 사돈 어머님께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며느리 서연이한테도 배웠어요. 이제는 며느리가 아니라 제 딸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희는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날 결혼식장에서 못해준 말이 있어요. 이제야 하네요. 명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서연도 눈물을 흘렸다. 하객들은 뭉클한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돌잡이 순서가 시작되었다. 아기 앞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 붓, 청진기, 마이크, 돈. 아기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붓을 잡았다. 와, 예술가가 되려나 봐요. 정욱이 기뻐하며 말했다. 외할머니 닮았네. 아니에요. 할머니 감각을 물려받은 거예요. 명희도 웃으며 말했다. 두 할머니는 손주를 두고 서로 자랑하며 웃었다. 그 모습을 본 하객들도 함께 웃었다. 따뜻하고 행복한 분위기가 예식장을 가득 채웠다. 식이 끝나고 하객들을 배웅할 때 한 친척이 명희에게 말했다. 명희 씨, 많이 변하셨네요. 그래요? 네,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지시고 따뜻해지신 것 같아요. 사람을 제대로 보는 법을 배웠어요. 늦었지만요. 저녁이 되어 가족들만 모였다. 명희, 동철, 준호, 서연, 그리고 정호. 5사람은 조용한 한정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오늘 정말 좋은 날이었어요. 서연이 말했다. 모두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제일 기뻤어요. 우리도 행복했어. 명희가 대답했다. 특히 사돈 어른과 함께할 수 있어서 더 좋았어요. 저도요. 정욱이 미소 지었다. 이렇게 좋은 가족이 된 것 같아서 감사해요. 5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웃었다. 사람 인연이란 게 참 묘하죠? 정욱이 말했다. 처음에는 서로 오해도 하고 상처도 받지만 결국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명희가 동의했다. 제가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깨달아서 다행이에요. 가을바람처럼 세상 인연은 다 이유가 있지요. 정욱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낸 것도 모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서연이 말했다. 밤이 깊어지고 가족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까워져 있었다. 명희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나 정말 많이 변했죠? 그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좋은 쪽으로요? 당연하지. 훨씬 따뜻해지고 인간적이 됐어. 동철이 아내의 손을 잡았다. 나도 배웠어.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우리 함께 배웠네요. 명희는 미소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연과 준호도 아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갔다. 여보, 오늘 정말 행복했어. 나도. 우리 가족들이 모두 화목해서 처음엔 어떻게 될까 걱정했는데 이제는 정말 행복해. 서연은 남편에게 기대었다. 고마워요, 여보. 내가 더 고마워. 카메라는 천천히 새 여인의 모습을 비춘다. 명희는 집에서 손주 사진을 보며 미소 짓고 서연은 아기를 재우며 자장가를 부르고 정욱은 작업실에서 그림을 복원하며 평화로운 표정을 짓는다. 세 여인 모두 행복해 보인다. 진짜 품격은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잔잔한 내레이션이 흐른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화면은 돌잔치 때 찍은 가족 사진으로 전환된다.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다.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며 드라마는 끝이 난다. 하지만 여운은 오래 남는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 진정한 품격,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아름다움에 대한 메시지가 시청자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다. 시청자 여러분, 드라마 결혼식에서 무시당한 며느리, 친정엄마의 놀라운 신부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어떠셨나요? 이 드라마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 진정한 품격은 화려한 외모나 재산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시어머니 윤명희는 처음에 며느리의 친정을 무시했지만 결국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정옥 이사장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따뜻하게 받아주었죠. 이것이 진짜 어른의 품격이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무시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드라마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외모지상주의, 학벌지상주의, 재산지상주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니까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변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